비문증의 원인과 관리, 침치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문증, 눈에 날파리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증상. 저는 고질적 눈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문증, 주로 젊은 세대에서 이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비문증은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또는 고도근시, 약시, 타고나기를 근육과 신경이 약하게 타고난 약시, 또는 동공의 크기가 일반인 크기가 사과 크기라면 고도근시, 이제 배 크기, 동공의 크기가 크게 타고난 고도근시. 약시는 근육과 신경이 발달이 약한 상태에서 혈액 공급이 눈 내부 망막 쪽에 필름 쪽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으로 눈 내부의 망막에 질환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고도근시는 사과, 일반인 동공의 크기가 사과라면 배 크기로 동공의 크기가 큽니다. 동공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망막이 얇아져서 잘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찢어지거나 박리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잘 올 수가 있고, 또 녹내장, 백내장, 또 황반 쪽의 질환이 일반인 눈에 비해서 더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비문증은 망막의 열공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된 피가 눈에 떠다니거나, 또 유리체, 우리가 수정체, 유리체, 망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리체 노화가 일반적으로 40대에 이루어집니다. 눈의 노화는 40대에 이루어져서 수정체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노안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노안의 대표적인 증상은 눈이 침침하고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초점이 잘 안 맞고, 처음에는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불편하다가 좀 지나면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안경을 2가지를 갖고 다닙니다. 가까운 데를 안 보일 때는 돋보기, 멀리 있는 거 안 보일 때는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가까운 데는 볼록 렌즈,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면 오목 렌즈. 그리고 이제 백내장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백내장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제일 많이 원인이 됩니다. 수정체 바로 옆에 유리체가 있는데, 유리체가 40대 이후가 되면 노화가 되면서 유리체 후 박리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유리체 안에 유리 같은 모양의 동그란 큰 이 조직이 있는데 점액질로 차 있습니다. 젤리 같은 걸로 차 있는데 투명합니다. 유리 모양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액화라는 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젤리가 물로 변하니까 찌꺼기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현상이 비문증, 망막의 필름의 비문증, 날아다니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약시가 있거나 고도근시가 있거나 그런 경우 망막에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망막이 얇아져서 잘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상 눈에 과로나 스트레스, 피곤한 거 꼭 피해줘야 되고, 양손으로 눈을 가려주는 거, 그래서 에너지 충전하는 거. 우리가 에너지 충전은 잠잘 때 에너지 충전, 낮에는 에너지 쓰는 거. 눈을 뜨고 있는 한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우리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내부에서 계속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에너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포들이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광수용체라는 세포들이 이 망막 중심부 황반부에 600억 개, 망막 주변부 막대세포에 1조 개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단백질을 분비해서 촉매 역할을 시켜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서 신경을 통해서 대뇌 후두부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한 계속 일합니다. 계속. 그래서 눈을 감고 양눈에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 눈을 뜨고 감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됩니다. 어둠이 되게 되면
뇌파가 막 이렇게 일단 뇌파가 변하고 옵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 우리가 베타파에서 활동합니다. 베타파. 낮에는 베타파, 잠잘 때는 알파파, 세타파, 감마파. 뇌파가 낮에는 막 빨리 뛰고 어둠이 있게 되면 좀 서서히 뜁니다. 잠이 들게 되면 더 천천히 뜁니다. 그래서 뇌파가 막 이렇게 빨리 뛸 때는 그게 심하면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엔진 돌아가는 겁니다. 엔진이 막 차의 엔진 돌듯이 엔진이 막 빨리 돌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서 명상, 메타인지라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하는 거, 또는 내가 아픈 부위로 내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 또 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느끼는 거, 눈을 감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 충전, 잠잘 때 에너지 충전이 제일 많이 되고 낮에는 수시로 눈을 감고 에너지 충전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비문증의 침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 침 치료하는 이유는 여기가 뭐가 날아다닙니다. 뭐가 날아다니는 걸 여기 침 맞았다고 이거 없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문증의 원인 자체가 염증성 포도막염으로 인한 질환, 아까 망막 열공이나 박리 이런 걸로 인해서 출혈,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게 되면 약간의 피가 졸졸졸 유리처로 넘어옵니다. 약간 찢어지면 약간 그걸 그래서 출혈을 없애는 침치료법, 찢어지면 레이저로 땜빵을 하지만 여기 침치료법으로는 지혈시켜주는 침치료법이 있습니다. 코피가 나면 코피를 치료하는 침치료법이 있듯이 눈 내부에서 출혈이 되면 출혈을 없애는 침치료법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생리를 많이 하게 되면 생리양을 줄여주는 침치료법이 있고 생리가 너무 적게 되면 생리양을 많이 하는 침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체는 그만큼 이 안에 다 이렇게 그 치료하는 혈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깨달은 성각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걸 양자의학에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인체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기가 흐르는 통로가 경락, 에너지는 기고 기가 흐르는 통로가 경락이고 눈 내부에 눈알과 눈동자와 오장육부가 서로 경락이라는 걸로 통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은 그 부위만 봅니다. 삐었어요, 다리,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그 다리가 삐인 것이 넘어져서 삐인 게 아니라 족저근막염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독소들이 막 쌓이면서 관절이 변형돼서 루마티스가 막 이게 튀어나와요. 많이 써서 오는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데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노폐물과 독소들이 쌓이는 겁니다. 족저근막염 많이 써서 오는 거 아닙니다. 통풍처럼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발 뒤꿈치에 족저근막염, 발 쪽에 독소들이 쌓이는. 그러면 발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독소를 발생시키는 내부 장기를 같이 치료하면서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콩팥이나 방광이나 그 원인이 간이나 담이 많이 생겼어요. 담적이 많아요. 그러면 담이 생기는 원인을 장부를 치료하면서 담을 치료해야지. 여기 담 걸린다고 담 이렇게 치료하면 원인 치료가 아닌 겁니다. 다쳐서 여기 어디 갑자기 안 쓰던 동작 쓰다가 담 걸렸어. 이런 경우는 이제 어깨만 치료합니다. 안 쓰던 근육 쓰다가 그런 경우는 여기만 치료하지만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되는 경우는 원인 내부적인 장기를 치료하면서 결과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이파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파리의 문제만은 이파리만 봅니다. 뿌리나 줄기나 다 건강한데 이파리만 그러네. 그러면 이파리만 칙칙칙 벌레가 잘 생기네 칙칙. 그런데 이것이 이파리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라면 뿌리와 줄기 이파리까지 같이 치료해야 되듯이 그걸 성각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걸 학문으로 만든 겁니다. 학문이 현재
양자의학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안 믿을래. 무슨 경락이 있고 무슨 에너지가 있고 무슨 기라는 게 있어. 있지만 보여줘. 과학으로 입증해줘. 지금 양자의학에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던 시대에서 아니야, 인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야. 오감으로 느끼는 것만 입증하던 시대에서 아니야, 무슨 오감은 육체에서 느끼는 건데 육체에서 느끼는 것은 지구에서 느끼는 거에 우리가 우주를 보는 거에 5%도 못 봐, 못 들어. 촉감도 그렇게 못 느껴. 그러면 못 느낀다고 없다고 얘기할래? 안 들린다고 없다고 얘기할 거야? 5%도 못 보면서 맹인인데. 그래서 오감이 아니라 몸에서 느끼는 직감, 마음에서 느끼는 직감, 몸이 아니라 마음, 더 높은 에너지 상태인 마음에서는 직감이 뭔가 좀 직감이 아니야. 직감보다 더 뛰어난 건 영감이야. 영적인 에너지에서 느끼는 영감을 가지고 뭔지 내 마음에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럼 판단하라고 그래. 뭔지 영적인 느낌이 와. 뭔가 이렇게 날 이끄는 것 같아. 그쪽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야. 훨씬 뛰어난 겁니다. 오감을 넘어서는 제6의 감각, 직감이나 제7의 감각, 영감을 개발해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못 쓰고 오감만 가지고 삽니다. 평생을 오감 만져보고 있네, 보이네, 들리네. 나이가 먹어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더 맹인이 돼갑니다. 직감, 영감 쓰면 쓸수록 근육처럼 발달하는 겁니다. 안 쓰면 평생 직감이나 영감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기 타고난 능력인데도 써보지도 못하고 근육 한번 키워보지. 근육이 있는데도 근육을 안 키우듯이 마음의 근육 키우듯이 직감의 근육, 영감의 근육을 키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문증의 원인이 염증성 포도막염으로 인한 경우, 외상성 출혈로 인한 경우, 노화성 이제 유리체 노화로 인한 경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나 밤을 새거나 무리하거나 이런 경우로 인한 경우, 또 고도근 씨처럼 선천적으로 동공이 커서 잘 찢어지거나 망막이 잘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이런 경우, 또 약시처럼 근육과 신경의 발달이 잘 안 되면서 혈액순환, 근육과 신경이 발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쪽 망막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자꾸 에너지 충전을 해주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고 남들보다 눈에 더 신경을 써서 눈에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망막이 잘 찢어져요. 견과류. 우리가 어디가 바짝 마르고 뭐가 찢어지려면 바짝 말라야 됩니다. 바짝 마르는 걸 기름지게 해주는 것이 견과류입니다. 포도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포도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견과류를 바나나에 같이 넣고 우유를 넣어서 갈아서 수시로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미 비문증이 생겼어요. 아까 견과류는 찢어지는 걸 예방하는 좋습니다. 여기 각막이 건조할 때, 안구 건조가 심해요. 이건 뭐가 좋을까요? 당근에 사과에 우유를 갈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당근, 사과, 우유. 사과를 먹으니까 속이 쓰려요. 양배추에 당근에 우유를 넣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속이 쓰릴 때는 사과 대신에 양배추 약간 익혀서 주스 내서 먹는 게 좋고, 소화가 안 돼요, 그득해요, 항상 복부 팽만감이 있어요, 가스가 차요, 사과에 당근에 우유를 넣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눈 안이 망막이 잘 찢어져요, 망막에 열공이 있어요, 견과류, 포도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에 바나나에 우유를 넣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유는 찬성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잘하면 약간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문증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예방이 아니라 이미 찢어져서 비문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마 차를 끓여서 먹는,
다시마차를 끓여서 먹으면 다시마가 찬성질입니다. 그래서 다시마가 비문증에 좋은데 다시마가 설사를 유발한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다시마차를 끓여서 먹고, 그러지 않으면 시원하게 그냥 다시마를 차처럼 끓여서 그냥 먹으면 좋습니다. 먹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다시마차를 끓였는데 내 몸이 차다 그러면 따뜻하게 먹고, 내 몸에 열이 많고 변비가 있고 항상 변 보는데 오래 걸려요, 변이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따뜻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온도에서 먹으면 변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마 환이 나올 정도로 변비에, 숙변에, 대변이 잘 안 나갈 때 다시마가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먹는 음식이니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